네, 한랭킹 두 번째 뜬금없이 왜 청와대에 올린 정계 보고서를 잡았는지 의아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개입으로 얼마 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이 됐죠. 강 전 청장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거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를 찾아냈는데요. 유명 역술인들을 찾아다니며 대통령과 나라의 운세까지 모아서 청와대에 보고한 새해 국운 전망 보고서였습니다. 먼저 김철중 기자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말 정보경찰이 작성한 새해 국운 보고서입니다. 당시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의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음기가 강한 해로 박 의원에 대한 공세가 심해지지만 강한 운기가 울타리라고 써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2년 차인 2014년 말 보고서에는 청와대가 어머니 치마폭에 감싸인 형세라서 여성 대통령이 덕으로 감쌀 것이라는 한 해 전망을 보고했습니다. 김정은과 야당 인사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기술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귀모양이 천안상이라 에너지가 약해 정통성에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선 선거 승리에 중요한 팔자주름이 좋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경찰들이 전국 각지의 유명 역술인들을 찾아다니며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문구로 대통령 맞춤 운세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역술인은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갈 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잘 안 밝히죠? 우리가 통밥으로 알죠. 정보기관이네요. 그럼 뭐 아니라고는 얘기 못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죠. 경찰은 매년 운세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데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3건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런 보고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참 조 여사님 이거 어이없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부터 좀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김광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이제 김철중 기자의 리포트에서 보셨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점괘를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라고 했어요, 위원님. 네. 좀 보시긴 하셨지만 좀 네.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글쎄요, 저는 예전에도 듣기는 했는데 이게 아마 두 정권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나 증거는 없지만. 네. 왜냐하면 이 정보경찰이 우리나라에 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각 경찰서별로 쭉 해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해요. 네. 근데 이 정보 수집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도 하고 또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새해가 되면 이제 국운, 국정운 이런 것들을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관내에 있는 영화다는 역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취합을 해요.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경찰청 차원에서 경찰청장이 가지고 이제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앞을 사실 참 내다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좋은 것들을 자꾸 보고를 하면 좋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고를 사용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은땅에 꽃을 피우는 그런 사주를 타고났다라는 네. 이야기라든지. 이 지삼경 지풍승은 이게 좋은 말이라는 거 그렇겠죠.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보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치마폭으로 이제 이렇게 감싸는 상이다, 어머니의 상이다 이런 거와 좋은 뜻인 더불어서 거죠, 저것도. 또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진핑과는 굉장히 상생하는 상인데 또 아베하고는 굉장히 상극이다. 라고는 이제 전망을 했어요. 젊게 저렇게 네. 외교적인 운세까지도 다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런데 묘한 것이 이게 또 거의 이 정편으로 또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시진핑 주석과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죠. 네. 사실은 이 마천대도 올라가서 거기서 열병식도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아베하고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결국 이제 이 정보경찰들 같은 경우는 하여튼 잡다한 정보도 다 수집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경찰 고위 간부들이 아무래도 청와대의 어떤 좀 눈치를 봐야 되고 청와대 좋은 것들을 올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기록들이 사실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무일 총장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보경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아마 이런 사실로도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저는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뭐 점을 보면 저희가 보통 점술인, 점쟁이한테 복채라는 걸 주잖아요. 예. 뭐 경찰이 점을 봤으면 예. 경찰이 준 돈은 국민의 세금 아닐까요? 만약 줬다고 하면 세금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제가 볼 땐 활동비 같은 걸 받아요. 정부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차비도 하고 밥도 먹어야 이러니까 활동비 받잖아요. 네. 준지 안 준지는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줬는지 안 줬는지. 만약에 정부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역수인들한테 만약에 돈을 주고 복채를 줬다면 그건 국민 세금이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을, 이런 구분보고서 만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저걸 또 경찰들이, 아니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의 안전, 안보, 그다음에 뭐 국민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려고 그 경찰이 있는 건데,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운세나 보고 다녔으니 그것도 저기 한 군데서 본 게 아니에요.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유명한 역술인들 다 찾아다니고요. 네. 심지어는 관상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그 영화에 뭐라 그러죠? 정보를 줬던 역술인이 있어요. 관상가. 아, 이게 영화 제작에 이렇게 조언을 해준. 예, 맞아요. 그분까지 찾아갔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분까지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랬다고 하니까 차비 들었겠죠. 밥 먹으러 다녔겠죠. 또 복채 줬다고 하면 그것까지 하면 다 국민 세금으로 이 대통령, 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귀에 좋은 소리 들으라고 역술인들 젊게 봐가지고 돌아다녔으니 국민들이 저거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실 변호사님 보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또 이제 갈등이 빚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라서 이 정보경찰의 이런 뭐 점괘를 받다든지 이런 보고서가 또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정권은 없을까요?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일단 뭐 이재정 의원은 뭐 전혀 이번 정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정권 초기에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이제 제재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또 드러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아직은 뭐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 정보경찰이 굉장히 그 파워가 막강합니다.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네. 예. 원래 정보경찰의 역할은 이제 치안과 관련된 범죄 정보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의 여론의 흐름, 또 이제 집회랄지 아니면 뭐 단체들의 어떤 불법적인 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 객관적인 보고를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청와대랄지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을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사실상 정치 경찰이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들을 받고 있는 아니,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강신명 전 청장하고 이철성 전 청장이 영장이 청구됐잖아요. 네. 근데 그 범죄 사실에 물론 총선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은 두 사람이 정보국장으로 재직할 때 불법 사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도 마찬가지로 검찰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정보국장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요직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두 분 다 청장으로 승진했잖아요. 그만큼 청와대랄지 아니면 뭐 정부에서 정부에 의존하는 정도가 굉장히 강하다 볼 수 있는데 이번 보면 지금 역술인과 관련된 부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스포츠와도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브라질 월드컵에서 뭐 몇 강을 들 것인가, 뭐 그런 부분까지 있고, 아까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교 분야에서 뭐 아베랄지, 김정은이랄지, 아니면 시진핑과 관계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독실한 기독교 신자 아니에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설을 하는데 뭐 우주 기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역술인에게 의존해서 국정을 운영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뭐 단정할 수는 없죠. 단정할 수는 뭐 없지만.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기분 좋고 그냥 알았어 뭐 이렇게. 근데 그냥 그걸로 그냥 아니에요? 지나치면 되는데, 예. 그 어떠한 국정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약간 역술인의 한 얘기와 또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렇지 않다고 그런 믿고 생각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남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들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정부경찰이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고 정말 정권의 어떤 입맞추기, 아부형, 그런 정보를 역술을 통해서 올렸다는 것 자체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실 그러면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핵심 현안인데 네. 검찰 입장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경찰이 비대해지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리. 검찰의 명분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특히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에는 사법적인 수사, 사법경찰과 정부경찰 있잖아요. 네. 주로 이제 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수사 개시나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 통제를 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럼 정부경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검찰에 있어서는 이걸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통제에 대한 명분을 만들 수 있는 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게 저는 이게 물론 뭐 점괘 이런 거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지만 사실은 정보 경찰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정치 사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 사찰 문제가 뭐냐면 특히 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희들 네. 이제 뭐 정치부 기자 할 때 선거 전망을 하잖아요. 몇 석을 얻을까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게 바로 경찰 정보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경찰 같은 경우에 밑바닥 민심 이게 왜냐하면 아주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관여할 수는 없지만 또 민심을 예를 들어서 정보 경찰들이 수집하는 거는 또 어떤 기능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 어떻게 국민들이 뭘 생각하고 있고 뭘 불만인지를 하는 거. 이제 거기에 사실은 선거와 관련된 그러면 누구가 당선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걸 이제 하나 또 추가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어떤 정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혹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음 총선에 우리가 몇 석을 가질 것이냐 예. 여론조사도 해보고 뭐 하는데 이게 정확치가 않아요. 제일 정확한 게 뭐냐면 정보경찰들이 다 수집한 걸 뭉쳐보면 몇 석이라는 게 그 제가 알기로 역대에서 정보경찰의 분석이 제일 정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 권력이 좀 떨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게 이제 나중에 정치 개입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이 굉장히 유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점괘나 이런 거는 뭐 그냥 지나갈 수가 있지만 네. 실제로 정치의 어떤 전망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검경 수사권 이게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되면 이런 문제도 저는 깊숙이 다뤄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경찰 내부에서도 개혁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돼서 결국엔 경찰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잖아요. 네. 기관이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이나 한 정부에 아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요. 어제였습니다. 한 언론사가 녹취 파일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네, 그러네요. 박 전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나눈 대화인데 정호성 전 비서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보기엔 이건 하나 뜯어먹을 게 없는 것 같아. 정관장님 이렇게 늘어지는 거를 취임사에 한 줄도 넣지 마. 썼어요. 받았어요. 첫 번째 경제부, 두 번째 국민 행복, 세 번째 대한민국의 자긍심 그걸 딱딱하고 맞춰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네. 부국, 전국, 편국이에요. 자존심 뭐야. 우리 자존심이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 편국을 조금 다른 말로 해가지고 부국, 전국 하여튼 이건 좀 참여해보세요. 예. 이게 시사저널에서 이 공개를 한 녹취 파일입니다. 네.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하는 게 허투루 들리지 않는데요. 교수님, 예. 오랜만에 다시 최순실 씨가 소환이 된 것 소환이 됐네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국민들이 볼 때도 참 이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했잖아요, 저분이. 네. 그런데 취임식이라고 하면 이미 이제 당선이 돼서 당선이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이 취임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런 녹취가 녹음이 됐다? 최순실이 저기서 제가 볼 때는 제 그냥 느낌이 개인적인 느낌은 저기서 최순실이 대통령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 얘기하니까 예예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뭐 다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순실이 그 당시에 무슨 특별한 직책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이분이.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취임사를 작성하는데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냥 잠깐 도움을 얻었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과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도움을 얻었다는 말은 취임사 초안을 만들어 놓고 보여주면서 혹시나 수정할 부분이나 뭐 의견이 있으면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를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취임사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런데 지금 만들기 전부터 들어와서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얘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예의하고 거기에 무슨 토도 못 달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순실이 얼마나 큰 권력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누리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최순실에게 의지했느냐. 네. 또 정호성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한마디도 말을 못 하잖아요. 이거 다 바꾸세요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네. 그러면 그 회의의 주도권은 결국 최순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취임사 만드는 과정에서만 저게 보여졌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의 국정의 많은 부분이 최순실이 농단을 한 그런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최순실 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가 진행 중인 거죠? 네네. 특히 뭐 최순실 씨,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이 재판이
지난 2월 달에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같이 재판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일단 뭐 최순실 씨는 뭐 2대 학사비리와 관련해서 징역 3년 받아서 확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있는 사건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받은 사건이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대법원에 있는 사건은 구속 만기가 돼서 나왔지만 이미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확정된 사건으로 지금 살고 있고, 네.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받은 사건이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네. 처음에 검찰에서 이 녹취 파일을 들었던 검사가 이 내용을 듣고 정말 나라가 도대체 나라가 아니다. 정말 참담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공개는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위상이 어떻게 됐는지. 당시 정호성 비서관이 이게 녹음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꼼꼼하게 챙기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압수가 되면서 결국에 다 드러났는데 실제로 뭐 박 전 대통령은 그냥 연설문 그냥 조금 봐줬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진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그거보다는 정말 개념부터 시작해서 아주 이게 뭐 대통령한테 지시하고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국정농단 수사할 때 이 녹음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현정 의원, 최진봉 교수와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